바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안내해드린 대로 2부에서 사례 발표 2개를 듣고요. 그 다음에 기능 소개 1개를 듣고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전국도시농업관리사연합회 이정우 이사장님께서 장애인 돌봄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전체 인구수의 5.1%입니다. 이 제하고 파트너가 됐던 이분하고는 11년 전에 어느 대학에서 서로 이렇게 도시농업 관련해서 강의를 하다가 만났던 강사분 중에 한 분이고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표정이 밝아요. 보통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면 부모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스러웠는데 밝으면서 매일 케어를 해나가는데 이분도 또 직장에 있다 보니까 교대로 부부간에 케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10년 후에 이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우연찮게. 그래서 제가 도시농업을 이렇게 이제 전문가 연합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한번 해보자 하니까 굉장히 저희를 걱정을 한 겁니다. 자폐인, 여러분 자폐인 아시잖아요. 제일 뒷장에 자료집에 보면 34개 우리나라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34개가 있다는 것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 많은 장애인 단체 중에 이제 자폐인 단체가 따로 하나가 있습니다. 자폐인 아시죠? 갑자기 막 고함 지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자고 그랬을 때 하기 힘들걸요. 딱 첫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정성과 도시농업이라는 가치를 생각해 보면 꼭 해보고 싶다는 어떤 욕구가 충족됐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 이제 앞에 전면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애들이 지나다니다가 흙발 묻히고 해서 넘어질까 봐 해서 이걸 별도 공간을 저희가 한 450평 공간 중에 100평을 떼어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여기에는 바닥에는 야자 매트를 다 깔아서 아주 애들이 편안하게 다치지 않게끔 했다는 하나의 그 텃밭 조성의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저희가 올해 농사 요령 과정을 저희가 농정으로부터 공모가 이제 돼서 저희가 선정할 때 적용을 해보자. 대상은 장애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혼자는 절대 보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케어하기 위해서 같이 오는 부모님을 농사요령 교육을 하고 아까 우리 이창우 소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나머지 애들은 그냥 자연과 사람 이렇게 뛰어놀게끔 해준 겁니다. 처음 2번 시차가 지나가면서 애들이 그때부터 씨앗 심고 모종 심는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제3차 5개년 계획의 돌봄이라는 거하고 하나의 결합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쭉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 계획은 제가 위에 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제 참고로 보시고요. 다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총 사업이 2천만 원 중에서 자담이 5천만 원. 농경원 사업이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부담한 거는 25%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 연합에서 75%를 부담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25%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결국은 이 단체에서 사랑의 열매라고 연말에 우리가 하는 그 후원금 내는 거 거기도 이분들이 다 가서 100만 원 후원 받고 다른 데 가서 또 후원 받고 그 25%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500만 원을 3군데 4군데 다니면서 얘기해서 그 후원금을 다 받아서 저희하고 같이 콜라보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배경을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부산의 예를 들면은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겠다, 농사요령을 하겠다는 분들이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모집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와 같이 유사한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전부 무료를 하는데 50%를 내고 참여하라니까 참여한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도시농업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신규 수요가 반드시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돌봄을 통한 도시농업의 가치 확산이라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앞에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 대표자신데 대표자는 군민정 씨라는 분인데 종합병원의 내과 과장으로 계십니다. 시간을 도저히 짬을 못 내서 사실상 협약식은 개강보다 훨씬 뒤에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하루를 저희들하고 같이 거의 이 얘네들하고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 저희 도시농업에 대해서 저희가 가치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약 내용은 자폐인 사실상 가족과 프로그램 연구하고 개발해보자. 자폐인에 맞게끔 특수성이 있게끔 거기에 맞춤형 도시농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봄 사업 제안에 보건복지부 쪽을 지금 이분들은 그게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데가 보건복지부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어떤 돌봄 사업 제안을 하는데 협력을 해보자. 세 번째는 정보 공유 및 기타 공동 협력 사업에 참여하면 해보자. 이런 큰 테마의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분들하고 협약을 했고 이 협약한 것이 이 지금 이후에 최근에 이 보건복지부 라인 쪽으로 이분들이 찾아가서 도시농업을 이 보건복지부의 지원 사업에 넣어달라고 지금 이분들이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잘 성사가 되면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했다는 것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다 그걸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성취 효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연합회 차원 그리고 자폐인 사랑 이 단체의 그 기준으로 볼 때 마지막으로 국가나 사회에 볼 때 어떤 우리가 성취 효과가 있었나 하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국가와 사회 쪽으로 볼 때는 이분들이 여기에 활동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 단체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으로 볼 때는 농사요령 과정과 치유 기능을 연계하고 신사업 발굴의 하나의 모티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자폐인 사랑 이제 부산 지부 이 단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공동체 의식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자폐인 단체라 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아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쪽에 와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평소 때 생각할 때 자폐인 단체 이러면 다 아는 사람이고 그 고민스럽고 어려운 부분을 공유를 할 줄 알았는데 거의 다가 폐쇄적이고 전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부터 이게 그냥 자기네들 걸 다 이렇게 바깥으로 다 내놓고 공동체 의식이 확연히 살아났다는 겁니다. 1기를 마쳤는데 1기를 마친 분들이 지금 그 수료를 하고 난 뒤에도 다시 옵니다. 이미 과정은 다 끝났는데도 짜투리 뜻밭에서 하게 해달라. 일주일에 한 번만 저희가 농장을 개장을 오픈하는데요.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좀 제발 언제든지 와서 여기서 활동할 수 있게끔 좀 그런 기회를 주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가 우려한 점이 있죠. 거기서 만에 한 번
이 잡혀있는 애들이 사고가 난다든지 이럴 때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했는데, 그래도 계속 오시기 때문에 저희 멤버들 중에 교대로 이렇게 하루씩 농장에 와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2가족, 3가족이 계속 와서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취 효과로 볼 때는 저희들은 치유 기능하고 연계가 되었다는 부분하고 운영 경험을 이렇게 축적을 했다. 이 이제 장애인 단체는 이렇게 공동체 의식과 우울감 해소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그 주로 이제 남편과 부인이 같이 올 때도 있고, 이렇게 두 부모 중에서 한 분만 올 때도 있습니다. 주로 일요일 날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같이 오세요. 거기에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할머니도 같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만족도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점수가 낮은 것은 역시 이분들한테 도시농업의 가치를 이렇게 계속 주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연히 이렇게 평균 점수에서 뚝 떨어집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8번째 항목에 유니버설한 장비와 농기구가 구비되는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을 위한 농기구와 어떤 다른 분야에 대해서 장애인을 위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은 미약하다. 좀 이런 걸 보완해달라. 그 반면에 4, 5, 6번 그리고 10번째 이건 거의 다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강사는 치유농업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걸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나머지 도시농업 부분, 작물의 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도시농업 관리사들이 이 교대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은 첫 번째 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농사요령 프로그램 운영을 이원화했습니다. 맞춤형을 한 거예요. 동반 부모한테는 농사요령, 장애인, 사실상 애들한테는 자연, 사람, 마음껏 뛰어놀아라. 이렇게 보고 우리 멤버들 중에서 한두 명이 혹시 다칠까 해서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나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작물의 생장 정도에 따라서 수확도 해보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먹기도 해보고 이런 쪽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원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험활동과 가족 간의 공동체 의식하고 소통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된 단체하고는 정보 공유 및 사전 협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중간중간 운영의 사전 협의 및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처음에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예시를 했지만은 중간중간에 이 프로그램은 수시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행 사례는 장애인과 공통사업, 동반부모 이 3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반부모는 농업의 가치에 대해서 부모님은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체험활동, 공동체 의식.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로 애들이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봤는데 대부분 실내에서 했다. 원예 프로그램, 화분을 꽃을 심는다든가 하는 것은 실내에서 했기 때문에 그 애들이 실내에서 하다가도 고함도 내지르고 바깥에도 튀어나가고 이런 경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많았는데 처음이랍니다. 이렇게 받아주는 데도 없었대요. 그간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떤 단체가 이걸 받아준 데가 없었다. 나중에 수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그런데 저희들을 받아주고 같이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 이걸 계기로 해서 도시농업은 우리가 기존 생각했던 보편적인 시민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분야에서 도시농업의 가치와 봉사정신을 입각한 새로운 분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애들인 장애인 스스로는 체험, 놀이, 또 올바른 식생활, 심리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사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보고 나니까 이와 같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가 장애를 이해하는 그런 계기도 되었다. 이걸 계기로 해서 ESG하고 연계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는 사회적 약자의 돌봄을 실천하고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고 도시농업의 우수 사례로서 저희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장애인을 위한 기반 시설을 조금 더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체험 농장의 개방에 한계가 있는데 그나마도 이 한계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장애인 협회와 저희가 같이 한번 협력을 해보겠다. 그리고 장애인 전문 강사가 지금은 우리가 치유농업사가 하셨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도 거기에 참여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수용, 희망 가족의 수용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20가구를 했는데요. 지금 거기 원하는 분이 건 80가구 가까이 됩니다. 현재. 왜 우리만 하게 해준, 우리만 빠졌느냐. 그 장애인 단체로서 이 가족들이 항의가 엄청 들어온답니다. 그걸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현재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년에도 하겠다는데 벌써 고민에 빠진 겁니다. 어떻게 선정하지? 이게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의 제안은 끝으로 참여자를 좀 확대해달라. 그리고 이거를 지속화 좀 하게 해달라. 애들이 옛날에는 집에 있을 때는 맨 그 휴대폰만 보다가 일요일 날 기껏해서 엄마가 이렇게 아버지가 산에나 이렇게 다니고 하다가 지금은 엄마 아버지한테 빨리 저희 농장에 가자고 이렇게 쪼른답니다. 그럼 간단한 도시락을 사들고 와서 거기에서 애들하고 2시간, 우리는 수업이 2시간인데 한번 오면 4시간, 5시간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거기 있습니다. 물 주기도 하고 거기서 애들 저끼리 친해서 막 뻘에서 발로 치고 해서 뭐 얼굴에 흙까지 다 묻히고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걸 이제 저희가 실천으로 한번 이제 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돼요. 자부담을 여기는 제가 25%까지를 적어놨는데 사실상 그분들의 능력을 보면은 한 15% 내지 10% 정도만 하고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보사부 쪽에 조금 어떻게 연계해서 추가로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총칭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로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이 장애인하고 텃밭한 것은 도시농업 가치를 확산하고 치유농업과의 상생 모델을 저는 개발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 협업사업으로서 이것이 돼야 된다. 사무관님 아까 그 자료에 보니까 보건복지부 협업은 없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 협업으로 좀 하나 좀 더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도시농업관리사의 활동 영역이 넓혀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한꺼번에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분이 장애인 가족인데 남자분인데 자기가 수기를 썼더라고요. 그 수기에 여러 장 중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텃밭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주변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슴이 왜 찡 닿습니다. 저 자신도 장애인 가족이 없기 때문에 가족 입장에서 보면 애를 데리고 나가면은 전부 다 보는 눈이 이상하고 식당에 가더라도 애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면
주인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거기에 와 식당에 참여했던 다른 손님들도 이상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눈이 항상 그쪽에 이렇게 신경이 쓰였는데, 여기 이 과정을 하는 농사체험은 전혀 그런 의식을 할 수 없어서 너무 좋았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돌발 행동을 제지하지 않아도 되었다. 자녀의 입을, 돌발 행동을 하면 자녀의 입을 막는 데입니다. 부모가 옆에 주변에 그걸 갖다가 의식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 와가지고도 가끔 고함 지르는 애기가 있습니다. 있어도 그냥 내버려두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은 그게 또 없어져요, 그 정상이. 그래서 이런 내용, 맨 끝에 어머니들이 도시농업을 만나면서 도시농업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의 행복지수가 상승되고, 그 상승된 기운이 자녀에게 좋은 에너지로 전달되고 있음을 느꼈다. 이 줄 한마디에 그동안에 저희 나름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냥 이 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다 공유를 했으니까 듣는 순간에 이분들이 정말 이 사업은 잘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이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으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그 과정이라든가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을 공유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항상 도시농업 이야기하다 보면 아까도 나왔지만 양적인 성장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었는데, 실제로는 많이 아쉬웠던 게 도시농업에 이렇게 흥미로운 스토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까 발표하신 것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정호 이사장님 발표한 것도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힘이 분명히 도시농업에는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자꾸 발굴이 되고 전파가 되고 또 활동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야기 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학교 텃밭 처음에 시작할 때 특수반에서 의뢰가 와갖고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도 그 학교는 계속 특수반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 아예 제안을 해갖고 특수반 수업 예산을 좀 만들자 그래갖고 몇 년 전부터 만들어서 시에서 지원하는 특수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텃밭이 그만큼 되게 중요한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아까 복지부랑 연계되는 것도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가장 먼저 협업하고 있는 게 교육부랑 협업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사무관님 설명드렸듯이 학교 텃밭과 관련돼서 지금 자유학기제 수업을 100개교 넘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인천에서 자유학기제 수업을 하셨죠? 1학기 때. 네, 청라중학교 이재신 선생님 모시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걸로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청라중학교에서 학교 텃밭에는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유니콘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신이라고 합니다. 융합팜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저희 이제 중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 자유학기 수업을 듣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제가 주제 선택 과목으로 개설한 과목명이고요. 네, 융합팜 관련해서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주제 선택할 때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선생님, 융합팜에서 뭐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은 알지만 융합팜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융합팜이 뭐지? 네. 근데 이 융합팜을 통해서 제가 목표로 세웠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도 2025학년도부터 이제 운영하게 되는 2022 개정교육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조금 목표를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융합팜 텃밭을 통해서 주제 선택 수업을 통해서 목표를 좀 이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예, 특히나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소통 역량인데 융합합 텃밭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협력적인 소통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저희 학교도 사실은 신도시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영재고나 뭐 과고나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가요. 이번에도 이제 영재고도 3명 가고 그래 확정이 됐는데, 근데 아이들이 이제 개개인이 이제 아이들이 혼자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협력해서 더 시너지를 좀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좀 신장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좀 세웠고요. 그리고 기초 소양 관련해서도 일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소양, 언어, 수리, 디지털 능력을 좀 향상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소통 역량이나 기초 소양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는 이렇게 원하지만, 근데 사실은 이 아이들 스스로 저희가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주도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서 하면 최고로 좋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3가지 텃밭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해당되는 근거고요. 네. 근데 실제로 저희 아이들은 그럼 어떠냐? 실제 아이들은 사실은 관심사, 성격, 뭐 수준, 뭐 여기에서 보는 뭐 성별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 다 달라요. 너무 다채롭고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 아이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융합합 아이들이 과연 뭘 원할까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해보면 사실은 제가 아이들한테 물으면 아이들한테 나오는 거는 없어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래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학교 텃밭에서 과연 제가 목표로 세웠던 2022 개정 너무나 좋았던 목표들을 이룰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텃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 찾았던 방법은 바로 안 나오네요. 네. 융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융합팜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학교 텃밭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가치를 조금 제가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일단 텃밭 자체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 선입견들이 있어요. 그냥 땀 흘리고 힘들고 뭐 묻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거든요. 벌레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그래서 텃밭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 새로운 가치에 대한 생각들을 좀 아이들이 이제 가질 수 있게끔 해야겠다. 그래야지 그 새로운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들이 그 공간에 갔을 때 아이들이 분명히 여기 있는 가치 있는 공간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 행동 변화도 오고 또 능동적으로 아이들이 그 텃밭에 다가가더라고요. 거기서 그리고 또 일도 찾고.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사실은 텃밭 외에 있는 아이들이랑 이 아이들이 차별화나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자존감들이 이제 내면적으로 생기고 또 바깥으로 표출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취를 했을 때 그 성취를 나누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하면 이게 아이들이 이 텃밭 외에 다른 공간에서도 충분히 아이들이 더 잘 해내더라고요. 네, 제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그런 사안들까지 아이들이 잘하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화면이.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융합함에서 할 수 있는 그 사안들을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여기 이제 PPT에는 안 나오네요. 네. 근데 세계 기후 위기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하고 텃밭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재배 캠페인을 진행을 하자라고 아이들이 이제 의견을 줬어요. 그 1년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예를 드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제로 웨이스트 할 수 있는 일들을 아이들이 캠페인을 계획해서 실제로 했고요. 그리고 그 제로 웨이스트 실천을 하면서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너희들 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고 너무 멋있다라고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리가 했던 또 계획했던 일들이 정말 다른 일이고 차별화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아이들이랑 같이 제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이들부터 이제 시작할 수 있게끔 비전 설정이라는 걸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이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의견을 다 낼 수 있는 좀 이렇게 포용적인 분위기도 만들고 아이들한테 다 의견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가치 있는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핵심 가치를 만들었는데 이제 놀랍게도 아이들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건 누가 하냐? 우리가 해야 된다.
라는 거에 목표 설정을 잡았더라고요. 텃밭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요라는 그 타이틀이 저희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아이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다르잖아요. 지금 이제 자녀분들 키우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모두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텃밭을 성장시키는 게 아이들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들 다 다른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부서를 나눴습니다. 되게 주도적이고 앞에서 나서고 열심히 이제 이끌어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총괄 기획부로 이제 맡기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 분석하고 막 따지고 계산하고 뭐 정리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품질 관리부에다 맡기고, 그리고 또 새로운 거 만드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 미래 농부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스마트팜 같은 것들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정말 막 이렇게 그 활동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톡 건들면 애들이 막 여기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보 마케팅부에 맡겼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실질적인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얻어지는 게 뭔데?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유통판매부, 그리고 굉장히 소수지만 이런 아이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돌아보고 챙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이제 같이 나누고 이제 융합하면서 수익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주변에 나눌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눠서 각자 자기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부여를 해줬어요. 네, 자기가 즐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이 옥상 텃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옥상 공간이고 요 오른쪽에 이제 옥상 텃밭이 있습니다. 학교 텃밭.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하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무슨 뭐 콘서트장 가는 것처럼 네 너무 막 가지 않아요? 저는 사실 이거 가끔씩 보는데 너무 감동해요. 저만 감동인가요? 네, 저는 진짜 너무 감동해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이제 소파거든요. 여기에 이제 몇 명 애들이 이렇게 앉아 있거나, 예,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저기 보면은 무슨 뭐 되게 좋은 거 하러 가는 것 같은. 근데 여긴 사실 텃밭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조금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융합함에서 그러면 실제로 했던 일들 관련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제로 웨이스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6월 5일 날 세계 환경의 날 이거 한번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치해 제로 웨이스트로 가치해라는 그 프로그램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학교 텃밭 그 카페를 운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체험해서 물도 주고 체험할 수 있게끔 이거는 텃밭 외에 일반 아이들한테 이거 오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복도에 세워져 있는 것들은 제로 웨이스트답게 저희가 이제 그 급식실에 굉장히 많은 그 용품 식자재가 들어와요. 포장용입니다. 포장용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담아서 네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다시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도서전도 진행을 했습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텃밭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고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요. 융합함이 질문합니다. 이렇게 옥상 텃밭 아까 거기 아이들 막 여기 막 들어가던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후 위기와 관련된 또 텃밭과 관련된 사안들 도서 전시를 진행을 했었고요. 좀 더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고 여기 보면 순서인데요. 제로웨이스 가치의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입구에서 도서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 영상 시청하고 텃밭에서 물 준 다음에 그다음에 기후 위기 해법 찾는 형태로 이렇게 지냈고 굉장히 참여율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교 텃밭 이제 스탬프 투어도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막 옥상에서 뽁닥뽁닥 하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채소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가치 실현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알려야 됐거든요. 그래서 알려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했더니 아이들이 스탬프 투어 하면 어때요? 라고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틀에다가 이제 했는데 이게 커피 콩 점토로 만든 친환경이니까 우린 친환경답게 만들자 해서 이제 이렇게 스탬프 투어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아이들이 참여하는 모습이고요. 밑에 이제 저희 학교에 저희 옥상 텃밭 말고 이제 주변에 이제 3군데가 더 있어요. 그래서 팜스라이프 하는 곳, 거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에코
에코로운 생활 그리고 에코 그린 여기 이제 콩 위로 올려가지고 외벽 온도 낮추는 그 부분이고요. 이제 그 대망의 마지막은 옥상에 있는 옥상 텃밭 저희 유니콘 텃밭 그 융합함 텃밭에서 이제 도서전 마무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중간에 보시면 좀 더 내려보시죠.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했었던 게 위에 있군요. 이제 중간에 길을 이제 밧줄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밧줄로 이렇게 가서 텃밭 도서전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혼자 할 수 없다 위쪽에 조금 있습니다. 네,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일은 같이 해야 된다. 더 위에, 더 위에. 여기 안 나오네. 스탬프 도서전에 나왔던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테마송도 아이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네, 잠깐. 근데 나름 중독성 있는 그런 가사도 한번 살짝 보여주시겠어요? 네, 클릭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음악을 틀어줘. 네. 요거 정답을 맞히면 제가 이제 먹을 것도 주고 그랬습니다. 네. 목요일 날에 제가 융합함 수업이 있는데 이게 틀어주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목요일 아침마다 이 노래가 등교 시간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 노래를 막 들으면서 이제 오는 거죠. 네, 농산물 건강한 삶을 위해 함께 가요. 킬링 파트. 네, 우리 미래 밝히는. 네, 아이들 진짜 재밌어요. 네, 네? 목소리는 AI입니다. 네, 목소리는 AI고. 네, 이제 시간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제가 얼마나 쓴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가치 있는 경험 자체가 결국엔 가치 실현이더라. 네,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텃밭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셨어요. 학교 내에서. 그래서 이제 학교 텃밭 저희가 혼자 운영을 원래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사님, 청소 여사님이 갑자기 오셔서 저도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럼요, 너무 좋죠. 그리고 행정실에서도 주무관님이 혹시 저도 마련해드리고 과학 선생님, 음악 선생님도 실제로 오셔가지고 저희가 다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적북적 되니까 아이들도 막 신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도서부에서 도서전 하면 어때요? 같이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미술부 텃밭 바닥화 이제 두 번째 거 그냥 클릭해 주시면 돼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먼저 여기서 이제 아이들 데크가 있는데 여기에다 미술부 애들이 저희도 좀 뭐 하면 안 될까요? 너무 좋지. 그래서 요 텃밭 그림도 이제 그려준 떼양볕에서 네, 다시 PPT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정말 열심히 해서 수확을 했고요. 이 수확한 거에 대해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친환경 먹거리 이제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 관련 요겁니다. 네, 저희 이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융합함으로 오면은 이제 공짜로 처음에는 이제 일회용기 3채소 처음에는 다 공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짜로 진행하는 거 그냥 용기만 갖고 오면은 제로 웨이스트 이제 그 같이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걸 통해서 홍보 및 안내 요건 누르지 말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고요. 온라인 한번은 클릭해 주십시오. 네.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진행을 하고 온라인으로도 진행합니다. 이제 상품 주문서 댓글 카톡 주문서를 작성을 해요. 네, 저희 이렇게 주문 방법도 다 이제 그 카톡 공유를 해서 이 카톡 공유를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목요일 날은 저희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확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 할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위에는 아이들이 이제 배달하는 그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방송 판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도 했고 오프라인 마켓도 진행을 했고 온라인도 진행을 했고 이커머스도 진행했고 이제 라이브도. 저희가 이제 너네 이제 할 거 없지? 그랬더니 저희 이제 실시간으로 한번 더 팔아봐야죠. 그래서 제가 또 그건 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진행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 이것도 지금 감자도 분류를 한 거예요. 네, 작은 거, 중간, 큰 거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보여줬고 밑에 보시면 하나만 더 너무 신나서 완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완판 기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네. 다음 거 한번 제가 이제 요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팔았던 장면입니다. 요즘에 이제 딥페이크 때문에 이제 링크는 부모님한테만 비번이랑 부모님한테 비번을 드려갖고 했습니다.
지극 정성으로 키운 감자라서 한 입 먹은 이 아이들이 이제 판매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주문 담당, 댓글 담당하는 아이고요. 그리고 옆으로 돌려. 네, 이렇게 놔두시면 되세요. 이제. 얘가 PD입니다. 예, 되게 카리스마 있어 보이죠? 네. 머리도 계속 넘기고. 네.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거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네, 감자로 네, 고정을. 네. 정말 싸죠? 네, 너무 예쁜 아이들입니다. 네, 다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그 다음에 라이브 수익을 다 다른 데에다 원래 수익을 이제 기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수익금은 지역 저희 이제 서구 지역 내 그다음에 그 온라인 같은 경우에 수익이 더 많을 줄 알고 인천 전체 지역에서 찾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수확물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갖고 이제 해외에다가 하자. 계획은 컸습니다. 예, 계획은 컸지만 실제로는 네 저희가 이제 한 1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회의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이거 어떻게 할래? 제가 너무 적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안 하고 아이들한테 맡겼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찾았던 곳이 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으로 했던 곳은 이제 실제로 이제 수익성 공간이었던 거예요. 네, 그 어르신들 계시는 곳인데 수익성 이 기관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뺐고 그다음에 127년 동안 인천에서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 그 이제 유기된 아이들을 키우는 그 보육원이 있어요. 127년 된 인천에서 제일 오래된 곳인데 이제 해성보육원이라는 곳에다가 아이들이 네, 하기로 했고 연락을 드렸더니 하기스를 해달라고 네, 딱 집어서 얘기하시고 기부 증서까지 이제 저희가 가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문제 중심 PPL 이렇게 되게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다 톱밭에서 가능하구나.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핵심 질문, 핵심 계획 그리고 실행 공유 변화까지 다 가능하다라는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경제 교육도 가능하죠. 이번에 24년도 CES에서 10대 트렌드로 푸드 테크놀로지 선정된 거 아이들이랑 공유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교육도 가능합니다. 네, 생활물가지수 CPI도 저희가 이제 채소 이제 상추, 쌈채소를 얼마에 팔 거냐, 감자를 얼마에 팔 거냐 이거를 여기에서 이제 해당되는 내용들 같이 공유를 하면서 아이들 보고 정하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환경의 날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원헬스 정책, 세계 정책 관련된 얘기까지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로 관련된 사안도 네, 아이들이 계속 저희한테 이제 네, 얘기를 해서 찾아보라고 하고 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뒤에는 이제 설문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제 저희가 뭐 아이들이 굉장히 뭐 당연히 네, 너무 좋다고 여기 채소도 매일 아기처럼 신경 써 줘야 하고 소중한 자식처럼 대해야 한다는 걸 알았대요. 너무 네 좋죠? 아닌가요? 네, 그다음에 자 해보고 싶은 거 사실은 애들이 해보고 싶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겨울에 나는 농작물 재배해보고 싶다, 김장김치 해보고 싶다, 뭐 비닐하우스 해보고 싶다 하고 싶은 게 갑자기 많아졌어요. 애들이 처음에 제가 물어봤으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냐라는 내용 당연히 아이들이 이제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거야. 네, 아이들이 이제 제가 이거 편집 없이 그냥 드래그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슬기로운 나의 텃밭 생활이라는 주제로 글을 완성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융합하면서 했던 많은 것은 나의 삶에 많은 못하긴 하지만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밑에서도 보면 너무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아이들이 적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인천에서 이제 사회정서학습 그런 거 이제 프로그램 진행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이제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상처받는 아이들. 근데 정말 아이들이 너무 밝아졌어요 표정이. 네.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카페 운영을 했더니 그 카페에다 글을 써야 되잖아요. 당연히 디지털 리터러시가 되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거스라고 이제 좀 이상하지만 네. 네, 여기에서 저자 출판물 공모를 해서 제가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우리들의 텃밭 생활 책 출판. 저희가 실제로 이 ISBN으로 책을 출판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목은 저희가 이제 정했는데 그 슈퍼 농부의 위대한 해결책.
그래서 해결책과 관련된 인터뷰를 이제 각 기관장님들이나 또 이제 리치 파머들한테도 이제 연락을 드리고 또 이제 스마트 기업들, 기업 CEO들 이런 분들한테도 이제 연락 다 드리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이네요. 저는 이제 발표를 마치고요. 근데 아이들이 저 정말 학교 텃밭에서 진짜 저는 너무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 부분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텃밭은 참 무궁무진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표로 서경대학교 김호연 교수님께서 인공지능 기반 사용자 맞춤형 헬스케어 반려식물 추천 플랫폼 개발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앞에 학교 텃밭으로 이렇게 좀 가볍게 시작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머리 아프시죠? 예. 근데 이게 예정된 늦음입니다. 예. 이렇게 자장이 나오셔서 시간 컨트롤하지 않는 이상 이 예정된 늦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다 커버하겠습니다. 제가 7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토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의미 전달은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중학교 선생님께서 저한테 많은 울림을 주셨어요. 저 많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애들 학습하고 수업하고 하는 부분에 저도 사실은 올 초에 개강하고 나서 한 과목 정도는 폐강되길 바랬거든요. 예, 근데 폐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 10년 이상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늘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늘 강의를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은 자꾸 바뀌니까. 근데 오늘 좀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화이팅! 예, 저 일단은 아까 제목은 굉장히 좀 무거웠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냥 흔한 예로 딥러닝은 아니에요. 예, 머신러닝 정도의 가벼운 인공지능을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농진청 원해연구소에서 김관님 과장도 와 계시지만 그 전에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를 그냥 조금 묻혀 있었어요. 요거를 지금 인공지능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의 이제 완성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갑자기 느낀 거. 요 아이디어를 우리 인천에 있는 중학생들한테 맡겼으면 더 이쁘게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학원생들만 막 조지니까 이게 안 나와요. 자, 얘네들은 지금 저가 일 많이 시켜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시하지 않아요. 우리 중학생들 너무 프레시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뭐 요즘 하는 얘기인데요. 예, 반려식물, 반려견, 반려묘, 이제 반려식물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요 컨셉이 상당히 이제 괜찮고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 건 때문에 제가 우리 대학원생들이랑 같이 좀 모여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반려식물 산업과 관련돼서 성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하고자 이런 부분이 그 농진청 R&D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막바지인데 내년에 이제 상용화돼서 이제 좀 나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 농진청에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상당히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근데 이 자료도 사실은 누수 결측력이 좀 많아가지고 이 결측값들을 보완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회의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 처음에 애초 자체는 이 식물 추천 시스템을 만들 컨셉의 R&D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회의를 계속 거치면서 현실화된 내용으로 좀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돼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물 유사도 지도 구성이라고 되어서 총 230종 정도에 대한 헬스케어, 생육, 일반 항목 등을 고려해서 유사도 인접성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농진청에서 R&D가 되고 있는 개인 심리와 관련 식물 형용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자료를 활용했고요. 뒤쪽에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총망라해서 5가지 컨셉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서 안정 부분, 감성 이미지 부분들을 저희가 담고 있고요. 반려식물이다 보니까 헬스케어. 우리 이영석 연구소님도 계시지만 사전에 이 헬스케어 식물 추천과 관련된 사이트들을 다 뒤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코멘트를 받았는데
우리가 강점으로 정말 많이 내세우는 거 반려식물에 대한 이 정서 안정 부분들도 있지만 공기정화 기능, 현재 공기정화 기능이 데이터베이스화 돼가지고 식물 추천하는 곳은 저희 쪽밖에 없습니다. 일단 요게 R&D 결과로 나온 것들을 많이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플랜테리아가 또 많이 또 선점돼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기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려식물에 대한 반려기능, 그리고 식물의 기능성, 그리고 인테리어 모든 걸 좀 포함해보고자 노력을 했었고요. 하지만 빛 요구도라든지 물 요구도, 키우는 것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정보가 추가가 들어가서 본인이 재배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좀 식물을 좀 잘 쉽게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는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 플랫폼 내에 이 식물 추천 시스템이 탑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색채 심리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죠. 식물과 인간의 반려 기작 요인 규명 연구에서 나온 내용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식물들은 이미 연구가 돼서 VOC 포르말데히드 기능성이 높은 또는 미세먼지 기능성이 높은 공기청정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요. 기능성이 높은 것들이 이미 규명 기작에 의해서 규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등급화해 가지고 인공지능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컬러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무늬에 대한 선호들도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 요구도와 물 요구도, 또 재배 경험에 대해서 이미 보고서에 많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들을 끌어와 가지고 초보자인지 경험자인지 전문가인지에 따라 식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지금 선택의 여지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스토리보드나 모든 내용들은 거의 완성이 됐고요. 지금 이제 그 전에 이제 1000명의 설문 조사를 저희가 추천 시스템에 사전 학습된 내용들을 가지고 그 설문 수요도 조사를 다시 학습으로 활용하는 부분으로 해서, 왜냐하면 개인 선호도는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1000명의 데이터베이스들을 다시 학습시켜 가지고 넣어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도 사실은 이제 돈을 좀 더 들여 가지고 좀 더 수용성 있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일단은 이 그림 자체가 이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근데 이런 어떤 그 그림이나 글 자체가 중고등학생한테 맡겨놓으면 사실 좀 더 프레시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까 제가 잠시 들으면서 좀 해봤었어요. 선생님, 제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결과 유형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식물 유형으로 당신은 식물을 키울 때 어떤 형이야, 그래서 식물을 이래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추천을 했어라고 하는 정보 보고서가 나오는 정도의 어떤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출이 될 것이다. 7분 넘었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모두가 도시농부 홈페이지 시범 운영이 지금 이제 곧 될 겁니다. 지금 시스템상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이게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참여 이벤트를 통해서 연구비 내에서 이렇게 좀 수용해서 하다 보니까 많지는 못해요. 그래서 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100명 증명하는데 우리 중학생들이 다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내게 딱 맞는 반려식물 추천 찾기, 추천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응답하기, 추천들에게 추천 결과 궁금한 뒤 구글 폼 설문 응답시 참여 완료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곧 시행되는데 저희가 요거를 가지고 지금 한 3 정도라면 5점 만점에 4.5까지 한번 올려보고 싶은 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